여러분 안녕하세요. How to Tabs 700 시리즈의 문법편 강의를 맡게 된 이용재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탭스 700점이라는 이 고지로 이끌기 위해서 이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았는데요. 이 탭스 시험 자체가 만만한 시험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많이들 어려운 시험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탭스 고득점을 막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 좋은 교재를 선정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좋은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강의를 잘 이끌어 나가냐는 부분은 더욱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이 두 가지 포인트 중에 첫 번째, 좋은 교재를 선정하셔야 되는 걱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 국내 최고의 탭스 전문서적인 저희 How to Tabs 시리즈를 먼저 선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 교재 선정에 대한 걱정은 없으실 겁니다. 자, 바로 이 최고의 탭스 교재를 가지고 제가 최고의 강의로 여러분들을 안내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따라만 오시면 됩니다. 점수요, 제가 반드시 보장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목표하시는 700점 반드시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무조건 점수 나올지어다. 네, 제가 이렇게 확신 한번 드리고 오늘 첫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문법 파트의 첫 번째 강의, 바로 이 동사의 형식과 관련된 첫 번째 유닛인데요. 제가 제목을 조금 바꿔봤어요. 동사는 single or married. 자, 동사가 결혼을 했냐 안 했냐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자, 어떤 부분을 제가 빗대어서 제목으로 만든 거냐면 이 동사들은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혼자 사용될 수 있는 동사들도 있지만 반드시 그 뒤쪽에 문장 성분들이 따라 나와야지만 또 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동사들도 있습니다. 일명 그걸 우리가 형식이라고 하죠. 그 부분을 조금 제가 재밌게 바꿔봤는데요. 과연 이 동사의 형식에 대해서 탭스라는 시험에서는 무엇을 물을지 그 출제 포인트를 먼저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동사의 형식을 저희는 어릴 때부터 뭐 1형식, 2형식 막 이렇게 그냥 막 참새들이 짹짹하는 식으로 많이 그것들을 암기했던 그런 어린 시절이 기억나십니까? 저도 지금 까마득하게 지금 그 추억들이 좀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탭스에서는요, 이 동사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좀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학생들은요, 동사를 보자마자 이 의미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love, 사랑하다, perform, 수행하다, 이렇게 의미를 먼저 그 첫 번째 중요 포인트로 잡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자, 탭스에서 동사를 보는 순간 우리는 이 형식이라는 부분을 말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점수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동사를 보는 순간 몇 형식이지? 혼자 쓸 수 있나? 아니면 뒤쪽에 다른 문장 성분이 나와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꼭 생각해 주세요. 의미는 그 다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 형식이라는 부분을 이제 하나를 챙기셨다면 각 형식마다 탭스에서 물어보는 출제 포인트는 달라요. 1형식과 3형식, 형식이 다르듯이 포인트도 다르기 때문에 형식별로 탭스의 출제 포인트를 따로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첫 번째 유닛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동사는 의미보다 형식이 중요하다. 꽃보다 남자라는 게 있다면 의미보다 형식이라는 말로 제가 드라마 제목을 지금 바꾸실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형식에 따라서 출제 포인트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습득한다는 거. 이 두 가지를 먼저 강하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집어넣으신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포인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형식 중에서 오늘 첫 번째 1형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위쪽에 보시는 1형식 동사 A군이라고 나와 있어요. 1형식 동사들도요, 여러 개의 군이 있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happen, take place, occur, arise, rise, arrive, disappear. 자, 이 단어들의 뜻은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요. 1형식이구나. 1형식이구나. 그 점만 일단은 기억하시는데, 뭐, 참고적으로 좀 외우실 때 좀 도움을 드린다면, H, 그 다음에 occur, take place, HOT. 우리가 또 이 가수 이름하고 좀 비슷하게 외우신다면 좀 괜찮지 않겠습니까? High Five of Teenagers 이제 버리세요. Happen, occur, take place.
HOT. 좀 괜찮죠? 거기다가 이제 arise. 또 뜻이 또 같다라는 겁니다. 다 발생하다, 어떤 일이 생기다니까 HOT, arise. arise, rise? 좀 발음 비슷하죠? 그 다음에 arrive, disappear. 도착했다, 사라진다. 약간 이 반대적인 개념의 이 의미군들로 일단은 외우시는 것 자체를 제가 조금 지금 쉽게 해드리려고 도움을 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 happen, occur, take place, arise, rise, arrive, disappear 이런 동사들은 일형식입니다. 라고 일단은 인식을 하신 상태에서 과연 이 형식은 무엇을 물을까? 탭스는 뭐가 궁금해하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요. 바로 밑에 쪽에 출제 포인트라는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되겠죠. 자, 바로 수동태로는 절대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형식 동사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요? 이 동사를 행하는 주체는 있는 반면에 이 동사의 행위를 받는 객체가 없어요. 그냥 무엇이 발생했습니다. 이걸로 끝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동사들인 겁니다. 자, 밑에 있는 예문을 보시면요. 일단 disappear, 그다음 밑에 rise. 일단 동사 자체가 일형식인데요. 이 수동태라는 형태, BPP라는 형태가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오답의 형태로 나타났죠. 그러니까 올바른 정답으로 바꾸려면 수동태가 아닌 have disappeared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밑에 쪽에 have been risen 일형식인데 BPP 수동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워야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탭스 시험에서는요. 이 일형식 동사들을 가지고 수동태를 집어넣으면 이 오답의 형태로 보통 자주 출제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일형식 동사 A군 수동태 땡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일형식 동사들이 얘네들만 있는 건 아니겠죠? 자, 두 번째 일형식 동사 B군을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일형식 동사들은요. 아까 나왔던 애들하고는 약간 차이점이 있네. 그죠? 어떤 게 있냐면 speak to, talk to, account for, respond to. 이게 혼자서 다니는 애들이 아니라요. 항상 뒤쪽에 다른 전치사를 항상 이렇게 수반하고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뒤쪽에 명사, 목적어가 아닌 전치사구를 달고 다니는 일형식 동사들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모인 이 모든 단어들은 다 전치사가 붙어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일형식 동사들인데 얘네들에 관해서 탭스가 묻는 포인트는 아까랑 다른 거예요. 수동태 아닙니다. 바로 그 일형식 동사 뒤에 붙는 서로 다른 전치사들을 구별해주는 문제가 바로 탭스의 문법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예문에서 자, to account for 바로 요 부분에 A에는 for, B에는 to, C번엔 by 자기가 필요로 하는 일형식의 전치사를 적절하게 고를 수 있는지라는 부분이 바로 탭스의 포인트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B군의 일형식 동사들을 다 맞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서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께 제가 숙제를 또 내리는 순간이 왔네요. 바로 지금 이번에 화면에 보이시는 이 일형식 동사들 뒤에 있는 전치사들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막 써가면서 막 깜지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몇 번 읽어보세요. speak to, talk to, account for. 의미는 몰라도 괜찮아요. 탭스에서 해석을 해서 이 문법 문제를 푸는 경우는 이 방법 자체가 조금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포인트에 맞게 전치사를 묻는군. 전치사를 암기하자. 암기하시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숙제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포인트는 전치사를 묻는다.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형식 동사 A군과 B군에 대해서 우리 출제 포인트만 짚고 넘어갔어요. 제 수업의 큰 장점 뭐냐면 이 장황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단 무엇이다, 뭐가 나온다. 이렇게만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새 이 형식이 도달했네요. 자, 이 형식 동사는요. 또 여러 가지 군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군, 바로 이 상태 지속 동사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 동사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할까요? remain, keep, stay, stand, hold. 자, 단어들 자체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느낌. 자, 움직이다가도 멈춰요. 그죠? time is over. 이게 멈춘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드는 동사들이죠. 지속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고정이나 유지라는 뜻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remain, keep, stand, stay, hold 듣는 순간 약간 멈춘 느낌.
단어를 듣는 순간 멈춰야 돼요. 그죠?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뜻보다 형식이에요. 이 형식이라는 겁니다. 자, 이 형식 동사들은요. 무엇을 시험에 내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바로 밑에 쪽에 출제 포인트를 보신다면요. 보어라는 개념이죠. 이 형식 동사 뒤쪽에 나오는 문장 성분은 이 형용사만이 이 보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답으로 부사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식이라는 포인트, 형용사를 취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포인트가 있다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밑에 예문에서도요. We stand ready 하면요. stand, 서 있다 이게 아니에요. 유지되고 있는 동사인 겁니다. 준비됐습니다. We stand ready. 우리 지금 준비된 상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바로 여기 부분을 낼 거예요. stand가 유지하다는 뜻일 때는 이 형식이면 형용사가 왔겠지. 오답으로 나올 게 뭐가 있을까? readily. 이런 부사가 나온다면 그건 오답이야. 땡! 바로 정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remain, keep, stand, stay, hold. 움직이지 않는 이 형식. 출제 포인트는 형용사를 취한다라는 거. 첫 번째 이 형식 동사들의 포인트를 한번 잡아봤고요. 근데 A군만 있는 건 아니겠죠? 자, B군입니다. 아니, A군은 움직이지 않는 이 형식이었다면 B군, 니네들은 누구냐? 자, 이런 장군의 목소리를 한번 제가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 또 반대적인 형식들이 나왔어요. 변화의 동사들입니다. 아까는 움직이지 않는 동사였다면 이번에는 막 계속 움직여, 막 움직여. 그죠? 근데 변화라는 부분이 중요한 건데요. 볼게요. become. 되다라고 해석을 하시죠. 이 되다라는 단어에 변화가 들어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나는 의사가 되었어. I became a doctor. 의사가 아니었는데 의사로 바뀐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단어들은요. 약간 이 변화라는 느낌이 있는 이 형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랑 포인트는 역시 똑같습니다. 형용사를 취한다는 점 자체는 탭스의 포인트니까 변하지 않는데 지금 이제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형식 동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외우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씩 이렇게 큰 범위를 잡고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하지 않는 이 형식, 변하는 이 형식 이렇게 외우시면 좀 편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자, 되다. get이라는 단어는 천천히 변하는 거예요. It is getting dark. 날씨가 어두워지고 있어요. It is getting cold. 날씨가 추워지고 있어요. 과거 우리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행어기도 하죠. 날씨가 추워지고 있어요. 이런 말도 it is getting cold. 이런 말 쓸 수 있는 겁니다. turn 역시 변하다. grow 자라나는 게 변하는 거죠. 이 go나 come은요. 좋게 변하냐 나쁘게 변하냐. 뭔가 다 움직이고 있는 이 형식. 하지만 포인트는 형용사를 취한다는 겁니다. 자, 밑에 쪽에 보겠습니다. become의 뜻이요. 저 모르겠어요. 뜻 몰라도 됩니다. 하지만 형용사를 취한다는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시고요. 밑에 쪽에 she went. went가 이 가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이렇게 변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럴 때는 went mad. 뒤에 형용사를 보호로 취한다는 거죠. 참고적으로 go는 좀 나쁜 변화예요. go mad, go wrong, go rotten, go mad, go numb, 마비되다 뭐 이런 식의 좀 나쁜 형용사랑 잘 온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형식 두 번째 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이 형식, 변하는 이 형식 두 가지 했고요. 이 형식이 좀 군이 많네요. 그죠? 여러분들 또 지금 방송을 보시면 그렇군 또 이러는 분들 가끔 계시네요. 자, 세 번째 군인데요. 지각 동사들. 우리가 이 온몸의 오감으로 느끼는 이 감각 동사들도 뜻보단 이 형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 형용사를 취한다는 점 자체는 변하지 않는데 역시 동사들의 종류가 조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들을 외울 때는 직접 감각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자, 첫 번째 눈, look, 그죠? 그 다음에 sound, smell, taste, feel.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거를 한 번씩 해보면 돼, 그죠? look, sound, smell, taste, feel 이 형식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죠? 네, 한 번씩 느끼고 그죠? 와 이러면서 그죠? 네. 자, 밑에 있는 예문도 That sounds great. 사운드 소리가 나다. 이거는 저희 넥서스의 How to Taps를 공부 안 하신 분들이에요. 소리 나다가 아니고 sounds great. 이 형식 이 포인트가 탭스에 맞는 지식을 갖고 계신 겁니다. 알겠죠? 자, 벌써 세 번째 이 형식 동사들을 살펴봤고요. 자, 바로 마지막 이 형식 동사들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이 형식 동사 마지막은요. 이 판단과 입증의 동사라고 해서요. 좀 약간 직접 느끼는 아까 감각 동사들이 아니고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됐군. 약간 이 확정이 조금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될 것 같다는 확증과 입증의 동사들인데요. 뜻들이 비슷해요. seem, appear. appear도 여러분 뭐뭐인 것 같다라는 이 seem의 동의어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prove, 판명되다, turn out 또 비슷한 뜻이 있고요. come out도 어떤 결과가 이렇게 입증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판단과 입증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형식, 형용사를 취한다는 거죠. 이 형식이란 숫자 2라는 것은 형용사를 취했을 때 2라는 숫자를 언어학자들이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를 까먹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밑에 쪽에 예문에서도 seem, 뭐뭐인 것 같다. 아닙니다. 뒤쪽에 형용사가 왔나? unfair. 온 거 보이시죠? 탭스의 포인트만 기억하고 넘어가셔야지 여러분들의 머리는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벌써 1형식과 2형식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죠? 좀 약간 감개무량해요. 벌써 2개의 형식을, 그죠? 네. 자, 이제 좀만 참으세요. 3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3형식 동사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뒤쪽에 명사의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를 우리가 3형식이라고 약속을 했었죠. 자, 근데 이 3형식 동사들도요, 이 동사들에 따라서 약간의 포인트가 다른데, 여기 나온 동사들의 큰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 discuss라는 단어가 대표적인데요. 우리가 이 토론하다, 토의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의미를 위주로 선택하시는 분들은요. discuss, 뭐뭐에 대해서 토론하다. 대해서라는 말이 우리나라만에 딱 걸린 거예요. 대해서 좋아, 좋아. 그래서 about을 뒤쪽에 붙이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한국어와 영어는 언어 자체가 달라요. 우리나라 말에 대해서가 있다고 해서 디스커스 뒤에서도 대해서가 붙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바로 이 디스커스 동사 자체가 3형식이기 때문에 절대 뒤쪽에 전치사가 붙어선 안 되는 동사들만 묶어놨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다 붙는 성격이 더 자연스러운 동사들인 겁니다. 자, 동사들 한번 눈으로 봐주시는데 예문에서 보시면요. resemble, 닮았다, 누구랑 누구와. 해석하면 with가 붙으면 정말 좋지만 붙어선 안 됩니다. 나 3형식이야. 이런 동사이기 때문에 밑에 marry도 마찬가지죠.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Would you marry with me? 하는 순간 제명이 돼버려요. 결혼할 수가 없어요. 당신은 문법을 모르시는군요. 하면서. 그죠? 자, 절대 뒤쪽에 전치사가 붙을 수 없다는 겁니다. 포인트를 기억하세요. 3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치사를 붙는 오리로 낸다라는 것이 포인트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3형식 동사들을 살펴봤다면 이제 4형식 동사들인데요. 4형식과 5형식은 굉장히 특수한 동사의 형식이에요. 이 5가지 형식 중에서도 일부밖에 차지하지 않는 아주 특수성을 갖고 있는 그런 동사들인데 가장 큰 특징이라면 그 어떤 동사들보다도 이 2개의 문장 성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점이겠죠. 자, 밑에 쪽에 이제 위에 쪽에 이제 동사들도 많이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여 동사라고 할 정도로 이 주다라는 성격이 좀 강한 동사들이에요. 주다, buy, 사주다, make, 만들어주다, get도 만들거나 사주다라는 겁니다. Can I get you something? 사다 줄까? 이런 느낌으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다음번에 이 give란 동사를 해석으로 고르는 것보다는 바로 뒤쪽에 the mayor, 명사, 목적어 하나, ample time, 명사, 목적어 2개. 다른 동사들보다 하나를 더 갖고 있다라는 그 성격을 가지고 이 동사들을 구별할 수 있다면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만 있는데 난 2개,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 4형식 동사들은요, 어릴 때부터 이 형식의 전환이라는 부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지금 군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목적어를 연달아 2개를 쓸 때는 전치사가 필요 없습니다만 3형식이라는 이 두 목적어의 순서를 바꾸는 순간 서로 다른 전치사들을 취하는 동사들이 나눠집니다. 야, 나는 4형식이지만 3형식으로 바꿀 때 to를 쓰겠어. 그래? 나는 4인데
서로 나눠지는 동사들의 구는 사람의 성격이 나눠지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이 동사들의 군과 전치사와의 결합성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이런 질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높아심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선생님, 외우는 게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하죠? 자, 여러분, 외워서 시험에 맞을 수만 있다면 그것의 외움은요, 가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외워도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게 힘든 거겠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가장 최근에 제가 탭스 시험을 보고 또 저희 교재에서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외워 놓으신다면 시험에서 반드시 써먹을 수 있는 암기력입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잘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밑에 쪽에 예문에서도 보시면요. 자, 직접 목적어를 먼저 갖다 놓고 사람인 간접 목적어를 뒤쪽으로 빼놨을 때 이 전치사 for를 묻는 경우가 이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4형식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른 어떤 형식보다도 명사 2개의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는 특징. 하지만 전환될 때는 서로 다른 전치사들을 구별하는 문제로 나온다는 것이 탭스의 문법의 주제 포인트였습니다. 딴따단 따다다단 4형식 중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서 제가 전조를 좀 이렇게 깔았는데요. 음악이 조금 이렇게 좀 약했어요. 그죠? 자, cost, take, save. 자, 이 중에서도요. take는 살짝 뺄게요. 네. 뭐 틀린 것이 아니고요. 요 포인트에서는 cost와 save가 더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개는요. 4형식 중에서도 약간 아웃사이더들이에요. 왜냐하면 저는요 4형식이라는 형식을 절대 버릴 수 없습니다. 변환이란요 말도 안 됩니다. 물러가라 물러가라 약간 이런 식인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요 명사 2개를 목적으로 취하는 이 4형식 본연의 성격을 항상 유지하고 3형식으로 변화는 안 하겠다라는 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마치 이 사육신과 같은 어떤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절개의 동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쪽에 예문을 보시면 somebody 간접 목적어, $50 직접 목적어 이 순서를 이렇게 바꾸면 안 되는 거. 안 된다는 게 포인트겠죠. 그렇다면 제가 탭스 출제자라면요. 이 정답이 아닌 오답으로 이렇게 순서를 바꿔놓은 보기를 갖다 놨을 때 이것이 오답인지 여부를 판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겐 필요하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4형식은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드디어 대망의 5형식까지 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좀 우리가 좀 쉬어가고 넘어갈까요? 네, 뭐 금방 쉬었습니다. 그죠? 자, 이 숫자 5가 가리키는 의미는 무엇일까? 자, 여러분, 그 어떤 형식도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라고 하는, 그죠? 이 성분을 가지고 있는 형식이 5형식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법 세계에서 5형식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5형식 동사들아, 너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니? 너의 개성은 무엇이니? 라고 물어봤다면 저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목적격 보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저의 유니크함입니다. 바로 제가 지금 이 예를 들어드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요. 바로 5형식 동사는 포인트 자체가 목적격 보호를 묻는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적어가 아니에요. 목적격 보호를 묻는다는 포인트가 가장 강력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격 보호들의 종류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셔야 될 텐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tell, encourage, ask, require 자, 지금 보시는 동사들은요. 5형식 중에서도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동사들입니다. 포인트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제가 이 5형식의 첫 페이지에 집어넣습니다. expect, 바라다, 기대하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는 여기를 블랭크를 뚫 거라는 겁니다. 뭐 오답으로 동명사나 분사 같은 게 나올 수 있겠죠? 아닙니다.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동사들의 군을 다시 한번 눈으로 익숙하게 외워주시길 바랄게요. 자, 근데 뭐 5형식은 뭐 아까 있는 투부정사만 보호로 취하는 동사들이 있는 건 아니겠죠? 바로 이 지각동사라는 거. 이 지각동사들은요.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는 그런 동사들이기 때문에 이 to라고 하는 이 센 발음은 좀 좋아하잖아요. 좀 세다 너. 약간 원형.
그죠? 분사 이런 좀 부드러운 이미지를 좋아하는 건데요. 역시 이 동사 see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목적어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원형 부정사와 분사, 투부정사는 오히려 절대 정답이 될 수 없는 그런 지각 동사들 see him stand 혹은 standing 이렇게 원형 부정사와 분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동사들 지각 동사 see, watch, hear 이렇게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편하겠죠.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오형식은 보어를 묻는다. 목적격 보어를 묻는다. 먼저 출제 포인트를 머릿속에 갖고 계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동사들을 얘기하시는 게 가장 좋은 포인트가 되겠죠. 자, 세 번째인데요. let, make, have. 어릴 때부터 이 사역이라는 동사로서 많이 외웠던 기억이 나시죠? 저 어렸을 때는요. 어떤 그 보습학원인가요? 네, 보습학원의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암기를 하라고 말씀을 해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자, 사역 동사 have, make, let. 외우기 어렵다. 이렇게 외우자. 앞달을 따네요. 이렇게. 그러면서 하마레. 이 동물 하마를 딱 보여주면서 이게 뭐래? 하마래. 아, 정말 유치해갖고 제가 집에 와서도 막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20년, 30년이 지나서 지금 제가 이걸 하고 있네요. 네, 제 마인드는 아니었습니다. have, make, let. 이렇게 좀 외우시면 괜찮은데 역시 오형식 동사다 보니까 묻는 포인트는 목적격 보였습니다. 자, 원형 부정사와 이 과거 분사라고 하는 특수한 케이스를 고릅니다. 고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목적어와 직접적으로 뒤에 나오는 동사를 하게 되는 능동의 경우에는 원형이라는 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를 고르는 문제로 출제가 될 것이고요. 반대로 자동차는 수리가 하는 게 아니고 된다는 이 목적어의 관계가 수동이라고 느껴질 때는 바로 이 과거 분사를 고르는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have, make, let. 약간 제게 좀 도움이 되셨다면 하말에 괜찮을 수 있어요. 능동이면 원형 부정사, 수동의 관계면 과거분사, have your car repaired 이런 식으로 직접 예문을 한번 기억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오랜 그 대장정 끝에 드디어 이 형식이라는 부분에 대한 종류와 출제 포인트를 맞춰봤는데 과연 실제 시험에서 나왔던 기출 문제들을 약간 변형시킨 우리가 가장 유사한 문제들을 통해서 한번 실전 감각을 한번 익혀보도록 해볼까요? 정말 좋은 수업인 것 같아요. 이론과 실전을 한꺼번에 잡는 최고의 수업. 그죠? 네. 자, 일단 탭스 문법의 기본적인 자세, 보기를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decline이란 동사가 나왔습니다. 마음속으로 뜻은 몰라도 되는데 몇 형식이지? 자, decline은요. increase의 반대 정도 될까요? 증가하다, 아니다, 감소하다. 증가하다가 아니고 감소하다요. 자, 아주 대표적인 일형식 동사입니다. 감소하다라는 뜻일 때는요. 자, 그러면 보는 순간, 일형식 동사는 수동태가 안 되는군. 이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자, 전반적인 상황이죠. 지금 제가 뭐뭐 한 후에 뭐뭐 했습니다. 이 전반적인 그림의 상황이 turned, 과거의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동사도 역시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남는 건 이제 A번과 C번 둘 중에 하나인데요. 진행이라는 부분, 축구에 대한 흥미가 사라지고 있는데 뭐 이런 느낌이 드시나요? 전혀 진행을 느낄 만한 부분은 없다는 겁니다. 탈락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A번의 decline가 정답인데 이 문제에서 가져가실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수동태가 일형식은 안 된다라는 자 바로 B번을 오답으로 지울 수 있는 능력 그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success 아시겠어요? 네. 자 다음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보기 4개를 먼저 보시라고 말씀드렸었죠. 보는 순간 동사가 remain이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자 remain은요. remain, stay, stand, keep, hold 자 바로 움직이지 않는 이 형식 동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 보호를 취하는 부분은 괜찮습니다. 먼저 정답을 압축할 수 있어야 돼요. 포인트가 그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그 둘 중에서 과거냐 미래냐라는 부분을 따지셔야 되는 건데요. 만약에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그녀가 말하면 어쩌지? 아, 야, 걱정 마. 걔 말 안 할 거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정답은 will remain silent. 하지만 이 문제에서도 정작 필요한 포인트는 뭐였죠?
움직이지 않는 이 형식 형용사를 먼저 잡으셨다면 4개의 보기가 아니고 2개로 출발을 할 수 있었던 큰 장점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인데요. 역시 보기를 보는 순간 이 discuss라는 단어 자, 떠오르시죠? 자, 뭐뭐에 대해서 토론하다. 하지만 영어에선 대해서가 붙지 않는다. 삼형식 동사인데 전치사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 뒤쪽에 about 자체가 들어가 있다면 오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정답은 A번과 C번으로 압축이 되겠죠? 제 문제풀이 방법이 항상 이런 식인 겁니다. 항상 2개로 압축하고 하나를 고르는 게 훨씬 더 빠른 방법이잖아요. 그죠? 자, 앞쪽에 would like. 나 뭐뭐 하고 싶어요. 뭔가 이 현재의 상황에서 뭔가를 바랄 땐 would like to 라는 부분을 쓰겠죠. 그래서 앞쪽의 형태는 원형이 아닌 투부정사를 써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정답은 C번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출변형이 또 마지막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by라는 동사 자체는요. 사실 사형식으로 많이 쓰긴 합니다만 이 동사들의 형식은 약간 이 플렉서블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형식을 묻는 건가?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단어들의 형태가 조금 너무 다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단서를 봤더니요. Mrs. Barlow tell. 자, 바로 이 tell이라는 동사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tell은요. 목적어를 쓰고 나서 뒤쪽에다가 이 투부정사를 보어로 취할 수 있는 오형식 동사로 또 유명하게 사용되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by를 묻는 게 아니었어요. 그죠? tell me to. 바로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로 취하는 오형식 동사를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C번의 to by가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기출 변형 문제도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 교재에서 이제 체크업 테스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배웠던 포인트를 2가지 중에 하나로 고르는 이지선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다 배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빠르게, 스피디하게 한번 그 정답을 골라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him to me, him of me 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동사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describe는요, 의미 중요하지 않습니다. 묘사하다 아니고요. somebody to예요. 알겠습니까? 네, somebody to 여기까지만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앞에 힘은 똑같지만 to를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전치사와의 결합성을 자주 붙는 삼형식 동사입니다. 오늘부터 describe는요, A to B라는 형식을 기억하시고요. 의미는 몰라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자, you a little bit you 라고 나왔습니다. 이 순서가 서로 바뀌어 있는데요. 역시 앞에 있는 동사 tell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tell은요, 여러분, 제가 어떤 가수의 노래를 잠깐 불러 드릴게요. 그 원더걸스라는 가수가 있죠. tell me 이거 아시죠? 네. 이 tell이라는 동사는 죽었다 깨도 somebody를 반드시 뒤에 치여야 되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tell you 먼저 끊으면 그게 답입니다. 뒤에 a little bit 이렇게 somebody가 아닌 단어가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그런 동사 형식입니다. 오형식으로 많이 쓰긴 하지만 좀 약간 유동성 있지만 변하지 않는 거 tell me, tell somebody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지선다 중에 고르는데 appear, 우리 아까 배웠던 동사 중에 appear, disappear 일형식 동사 수동태 때 안 되는 동사로 확인됐었죠. 수동태가 안 되기 때문에 능동태만 정답이 됐던 동사 형식이 있었습니다. 자, 요번에는요. 자, 우리 How to Tabs 700 시리즈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파트인데 바로 이 Part 4는요. 언더라인이 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답을 골라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딘가 틀린가를 직접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동사에 포커스가 있다는 것만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첫 번째 문제에서는요. As soon as you graduate. 자, graduate은 항상 전치사 from을 취하는 일형식 동사의 대표예요. 이게 뒤에 전치사를 잘 취했던 동사들이 있었잖아요. talk to, speak to, graduate from. 항상 붙어 다녀야 되는 일형식 동사인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아까 오늘 너무 많이 했다. 디스커스는요. 그죠? 네. 해석상 about이 필요하지만 형식상 필요하지 않는다는 부분 기억하고 계실 거고요. 세 번째는요. 자, had. 이 동물이 뭐래? 하말에 have, make, let. 바로 사역 동사는요. 목적어 다음에 이 목적격 보호를 출제하는 오형식 동사였는데
관계가 능동이면 원형 부정사, 수동이면 과거 분사를 쓴다라고 배웠죠. 여러분, 방이 색칠하는 거 봤어요? 방은 색칠이 되는 쪽이겠죠. 그러니까 수동의 관계예요. 목적어의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과거 분사를 쓰시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이 첫 번째 유닛, 바로 동사의 형식에 관련된 포인트들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저희 700 교재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 강의를 10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동사의 형식을 외운 다음에 각각의 포인트들에 맞는 출제 경향만 익히시고 바로 뒤쪽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형식 문제 절대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동사의 형식과 관련된 탭스 문법 포인트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